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산 잠수함 훈련기 전투기를 도입한 동남아시아의 전통적 한국 방산 파트너인 인도네시아가 최근 한국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늘려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을 버리고 택한 국가는 바로 프랑스인데요. 이미 지난해 10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42대를 도입하기로 한 인도네시아는 여기서 더 나아가 프랑스산 잠수함마저 도입하기로 하면서 기존에 체결된 한국의 잠수함 사업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니의 이러한 막장 행태에는 어떠한 숨겨진 이유와 반전이 있었는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최근 인니 매체 존나 자카르타의 보도에 따르면 존나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의 디젤 잠수함인 스크로펜 잠수함 2척을 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모든 관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인니 국영조선소인 PT8과 프랑스 국영 나발그룹이 협력하여 스크로펜 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인데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모든 건조 과정을 함께 할 것이며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도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행보가 한국에 해를 끼칠 수 있는데 한국과의 잠수함 사업은 몇 년 동안 중단되었고 인도네시아는 잠수함 조달 계약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산 잠수함 성능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이가 없는데요.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와 프랑스 간 군사협력 및 방산협력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실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둘 다 공동 타파 대상인 호주를 사이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는 명실상부 호주의 가상적국입니다. 가상적국이란 한 국가가 외교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자국 또는 자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적대 관계로 가상하는 국가를 뜻하는데요.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중국과 일본과 같은 주변국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관계가 급격하게 파탄나게 된 데에는 동티모르 독립사건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1975년 인도네시아가 소수민족들을 탄압하고 동티모르를 강제 합병하면서 호주는 크게 반발했는데 당시 인도네시아군이 상황을 취재하던 호주 기자 5명을 살해하는 사건까지 벌어져 양국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2022년부로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에서 독립할 당시엔 호주는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 인도네시아 내에서 격렬한 반호주 데모가 일어났고 인니 정부는 안보협정조차 파기시키며 모든 외교 채널을 정지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최근까지 양국은 애쉬무어 환초 영유권을 둘러싼 외교 갈등을 겪고 있으며 티모르에 묻힌 상당량의 지하자원에 대한 소유권까지 둘러싸고 치열한 분쟁을 겪고 있는 중이죠. 이러한 두 국가의 치열한 암투에 개입한 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호주가 자국과 2016년 맺었던 77조 원 규모의 디젤 잠수함 12척 도입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된 데에 크게 분노하며 호주의 가상적국인 인도네시아를 끌어들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외교부 로드리앙 장관은 호주에게 배신당했다, 매우 화가 난다. 이는 동맹 간의 할 짓이 아니며 잔인하고 일방적이고 예측할 수 없었던 결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더욱이 막판에 계약 파기 낌새를 알아챈 프랑스 외교관들이 호주 당국자들에게 물어봤을 때에도 그들은 끝까지 아무 말 안 하다가 결정 몇 시간 전에 이 사실을 알려준 데에도 무척 자존심 상해하며 붕괴하였습니다. 장피에르 테보 호주 주재 프랑스 대사 역시 신분을 쌓아온 호주 정치인들에게 강한 배신감을 토로하며 18개월 동안 얼굴을 맞대고 함께 일해온 나에게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프랑스는 이번 일을 계기로 오랜 동맹 관계가 짓밟혔고 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이익은 무시당했다고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그는 프랑스와 같은 국가를 거부한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그렇지 않은 파트너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이에 프랑스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눈을 돌릴 것이라며 그 대상에 인도네시아, 일본, 뉴질랜드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프랑스와 인도네시아의 군사, 방산, 경제 협력이 크게 늘었는데요. 아랍뉴스에 따르면 프랑스는 오커스 좌절 이후 인도네시아와의 관계가 강화되었다고 보도하였고 지난 4월 9일에는 역사상 최초로 프랑스 인도네시아 합동 육해상 훈련이 실시된 데에 이어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 42대 그리고 프랑스산 스크로펜 잠수함 2척 도입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호주에 대한 반발로 인도네시아와 프랑스의 방산 협력이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인도네시아 방산 파트너였던 한국의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하나오션은 2019년 4월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하기로 한 인니와 1조 3천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존의 잠수함 3척을 수출한 전례가 있고 또 일정을 맞추기 위해 선수금을 받기 전 이례적으로 주요 자재들을 선발주하는 실수를 범한 상태에서 현재 모든 계약이 물거품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선주문한 자재는 핵심 부품이 독일 지멘스사의 추진 전동기로 대략 800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 장비를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아 추가 비용을 내고 장소를 마련해야 하며 만약 폐기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비용을 또 지불해야 하죠.
여기에 잠수함에 쓰이는 강제 80억 원과 엔진 소음기 14억 등도 선발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하나오션은 지난 6월 11일 4년 넘게 표류 중인 인도네시아 잠수함 2차 사업 마무리를 위한 협의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인도네시아 측으로부터 어떠한 확답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은 아직 신용장에 서명하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다 보니 하나오션은 도크만 마련해 둔 채 일체의 건조 작업도 돌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인도네시아의 행보가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자국의 이러한 선택이 프랑스의 기술 이전으로 인한 것이 아닌 도리어 한국산 잠수함 성능 부족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방산 전문가이자 CNBC 칼럼니스트 알만 알리는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해양과 세 척의 잠수함 계약을 이어나갈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니 국영주선소 엔지니어들은 한국산 1400톤급 잠수함의 성능이 저조하다고 보고했으며 이에 국방부는 대우조선해양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로 수출된 알루고로함 등 세 척의 한국산 잠수함은 인니 현지에서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며 호평을 받았었는데요. 2020년 10월 알루고로함은 250m 깊이까지 내려가 1시간 30분간 자망하는 최대 작전 심도 NDD 시험 성공 등 인도네시아 최초의 기록을 여러 남겼고, 당시 인도네시아 국영조선소 하레 부디만 사장은 오늘날의 성과는 10년 가까이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은 덕분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이 얼마 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딴소리하는 것이죠. 당시 훈련 뒤 진행된 만찬 때 양국 관계자들은 우리는 하나다 라는 구호를 외쳤는데 지금은 우리는 화난다가 되었죠. 차라리 솔직하게 핵심 기술 이전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프랑스를 택했다 하면 뭐 이해라도 해볼까 싶겠는데 무지성 한국 탓만 하니 이건 뭐 추후 한국산 잠수함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인니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데에는 난갈라함 침몰 사건이 한국 업체 측 과실이라는 막무가내 억지도 포함되는데요. 그러나 난갈라함은 한국산 잠수함이 아닌 1981년 독일로부터 도입한 209급 잠수함이 입원함으로 운용된 지 무려 40년 가까이 된 노후 함선입니다. 단지 2012년 대우조선이 성능 개량 작업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한국 측의 규칙 사유를 따지는 것인데, 그러나 난갈라함은 2012년 이후 보통 6년에 한 번 하는 창정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2018년 이후에는 잠수 훈련조차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사고 당시엔 38명까지만 태울 수 있도록 설계된 잠수함에 15명을 추가 탑승시켜 53명의 승조원이 있었으니 스스로 침몰하게 만든 셈인 것이죠. 한편 인니가 프랑스와 협력하면서 한국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추진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한국은 또 다른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역지사지로 제3의 방산 파트너인 폴란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폴란드 국방부는 잠수함 도입을 위한 입찰에 착수하기로 하였는데, 폴란드 최대 방산 행사인 디펜스데이에서 브라샤크 국방부 장관은 하나오션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를 통해 꼭 집어 한국과의 잠수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는 유럽의 제안에 한정하고 싶지 않다며 우리 대륙과 그 너머의 파트너를 입찰에 초대하고 싶다라고 강조한 것이죠. 당시 행사장에는 유럽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파트너로 한국만이 참석하였었습니다.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잠수함 성능 사양은 3,000톤급 이상의 중형 디젤 잠수함에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며 AIP 공기부료 체계로 인한 긴 자막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잠수함입니다. 유력한 후보로 독일 티센그룹의 212CD, 스페인 S80, 그리고 한국의 도상 안창호급 잠수함이 꼽히고 있죠. 특히 장거리 무장 투사 능력을 중시하고 있는 부하샤크 국방장관이기에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도산 안창호급은 세계 유일, 세계 최초로 디젤 잠수함에 수직 발사대 VLS가 탑재돼 순항 미사일은 물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과 폴란드의 대규모 방산 계약으로 인해 한화 역시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수출한 전례가 있고, 현지 생산 공장 건설, 인프라, 유통 체계를 구축한 바 있어 하나오션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판매는 최우선 도입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프랑스 매체 메타디펜스는 폴란드와 한국의 방산 사이에 발전된 친밀함으로 인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가장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으며, 프랑스 역시 나발그룹의 말린 잠수함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한국 산업계가 폴란드의 편지에 있는 상황에서 나발은 매우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국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근시안적인 이득만을 위해 프랑스와 협력하는 인도네시아, 유럽의 중국 프랑스와 동남아의 중국 인니가 만나 어떠한 결과물을 제시할지 벌써부터 큰 기대가 되는데요. 프랑스가 인니의 간보기를 당해봐야, 또 인니가 프랑스의 폭리를 당해봐야 서로 이거 잣됐구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인니와 프랑스, 친중 이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된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